상식 시작한 지 2주 정도 됐는데 매일 0.4kg씩 빠지고 많으면 0.8kg, 적어도 0.1kg가 빠져서 지금 3kg 정도가 빠졌어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기는 한데 한 번에 감량이 많이 되면 브레이크를 거신다는 영상을 본 것 같아서 어떤 이유에서 그러시는 걸까요? 몸이 감량을 계속하는 상황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계속 감량만 되면 결국은 터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식욕이라든지 피로감이라든지 또 그런 어떤 반응이 오면은 이제 바로바로 채워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많이 피곤하고 몸이 축축 처지는 것도 매일 감량이 되는 것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매일 감량이 돼서 너무 좋은데 네, 그 이미 신호가 온 거죠. 근데 돌님이 그 무용하시지 않나요? 그러면 그렇게 감량 빨리 되도록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더 좋은 상황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강박증 있는 게 다이어트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제가 요즘 다이어트 강박증들도 없어지고 체중에 대한 욕심도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하루 보내고 있는데 예전에 비해 많이 먹어도 감량이 되고 있더라고요. 정신적 스트레스 없고 이제 대사 회복이 좀 되어서 그런 것이라고 봐도 되겠죠? 강박증 있는 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 모든 측면을 다 가지고 있어서 여튼 감량을 하려면 고집이 좀 필요하긴 하죠. 내가 먹는 것이냐 참을 것이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강박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강박이냐 노력이냐 단어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어느 정도 절제하고 뭐 이런 거는 필요한데 너무 과하면 또 스트레스가 강해지니까 그런 스트레스 측면에서만 보면 너무 과한 게 또 안 좋은 거죠. 뭐든지 다 중간이 중요하겠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느끼면서 다이어트를 한다는 게 참 힘드네요. 머리는 알겠는데 몸이 안 따라주네요. 그게 한 번에 알아채려고 해서 더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몸은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 내가 그동안 이 시스템을 똑바로 돌아가지 못하게 너무 많은 것들을 헤집어 놨기 때문에 일단 회복되는 기간도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하나하나 다 되짚어 봐야 돼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굉장히 그런 고된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씩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은 웬만큼 나는 내 몸에 대해서 다 안 것 같은데 그 변수가 계속 튀어나와요. 짜증날 정도로. 오늘은 감량이겠지? 근데 또 안 됐네? 근데 또 비교해보면 뭔가 달라있고 그런 것들을 정말 끊임없이 평생 한다는 생각으로 반복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정말 천천히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다시 대사 활동에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증량이 되더라도. 우리가 예전에 다이어트 하기 전에 유지했던 어떤 식사 패턴이 그냥 만들어진 것 같지만 실은 우리가 완전 아기일 때부터 어머님이 혹은 아버님께서 우유 먹는 시간부터 해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쌓인 거일 거거든요. 그때부터 신생아에 맞게 식사하고 그 다음에 소화 기능 길러지면 이유식 먹고 그 다음에 이유식은 제가 텀은 모르겠지만 여튼 먹다 보면 점점 새끼가 되고 학교 다니면서도 계속 새끼 트레이닝 한 거죠. 우리는 그냥 먹은 거긴 한데 그런 과정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식습관들이 생겼던 거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좀 이렇게 헤집어 놨으니까 다시 엄마가 애기한테 식습관을 교정해주는 것처럼 심어주는 것처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첫 다이어트 때 돌아가고 싶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첫 다이어트 때로 돌아가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처럼 해가지고 고등학교 시절, 20대 시절 다 보상받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그 다이어트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 식사 패턴이 자기 몸에 익어서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먹는 거긴 하는데 또 자기가 어떻게 먹는지에 대해서 분석이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거니까. 근데 우리는 막 그런 일련의 과정들로 인해서 힘들긴 했지만 그러면서 또 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된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많이 먹는 자리? 내가 많이 먹고 싶은 음식은 많이 먹을 수도 있고 조금 먹고 싶을 때는 조금 먹을 수도 있고 그 식사를 조절할 수 있고 또 증량이 되면 감량을 어떻게 하는지 알게 되니까 그 감량 하고 싶으면 감량 그대로 하면 되고 근데 만약에 이런 과정이 없었으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겠죠?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좋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 아주 뼈저리게 알게 된 기간이었다. 15년이 걸렸지만. 몇 끼 드실 때 칼로리 안 재시죠? 새끼 대략 몇 칼로리 정도 드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여기 댓글 고정해놓은 여기 링크가 제가 먹었던 음식들
감량할 때 다시 감량한다면 이렇게 먹겠다. 그거거든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전 열량은 사실 열량 강박이 없었던 건 아닌데 아주 옛날에도 열량을 막 그렇게 세세하게 체크하진 않았어요. 그냥 적게 먹으려고 최소한으로 먹으려고 막 노력은 했는데 막 몇백 칼로리면 괜찮다? 뭐 몇백 칼로리 안 넘어야 된다? 그렇게 막 정해두고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공계라서 그런지. 근데 저는 어쨌든 이공계이기 때문에 실험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뭐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교 때도 그렇고 그러면 그런 수치 자체가 일단 정확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어느 순간에 측정을 했는데 그게 데이터가 나온 거고 그 데이터조차도 기계 오류로 인해서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꽤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숫자를 그렇게 엄청나게 신뢰하진 않아요. 그게 이제 인바디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랑도 일맥상통하고 근데 무게는 사실 아주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그거 하나 신뢰해서 그걸로 기준 삼아서 이제 다이어트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매일 몸무게 재는 거 스트레스 안 받으시나요? 44kg대 유지 중인데 44kg가 넘는 순간 스트레스 받아요. 매일 먹는 게 동일할 순 없으니 1kg 내일 몸무게가 변하는 건 당연한 거라 받아들이고 싶은데 어렵네. 체중을 재야 이제 유지를 할 수 있죠. 체중은 0.1단위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44kg를 유지하고 싶으시면 매일 체크해서 올랐으면 다음날은 또 내려가는 어떤 식사를 한다거나 루틴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계속 가져가는 거죠. 뭔가 결과를 갖고 싶으면 그 결과를 계속해서 트래킹하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kg 내로 몸무게가 변하는 게 그냥 동일하지 않으니까 변한다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어느 정도 찌는구나. 물론 그 수치를 정량적으로 동일하게 가져갈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하면 좀 증량하는 추세구나. 어떻게 하면 감량하는 추세구나. 그걸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걸 알기 위해서는 체중을 매일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전 그냥 당연히 체크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증량이 두려워서 수분 섭취를 전보다 훨씬 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갈증이 나더라고요. 너무 갈증이 난다면 다음날 체중과 상관없이 물을 드시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제가 물을 말씀드리는 게 많을수록 좋지 않다는 의미예요. 적게 먹는 것도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적당히 먹어서 순환이 원활해야 오히려 더 배출이 원활합니다. 너무 안 먹어도 붓습니다. 너무 안 먹으면 절대 배출을 안 하려는 또 그런 성향이 생기기 때문에 너무 갈증난다면 당연히 드셔야 되고 너무 갈증나지 않게 미리미리 챙기시는 게 더 중요하고요. 유지할 때 소량으로 자주 배 꽉 차게 먹고 식사 사이 공복 유지 중에 어떤 게 더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것도 다 해보고 저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맞겠죠. 먹는 양이 줄어서 많이 못 먹는데 기분 좋게 먹었다 하면 금방 배가 꺼져서 간식을 자주 먹게 되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배 꽉 차게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소화가 안 되는 상황을 두면 안 된다. 배 꽉 차게 먹었지만 소화가 잘 되면 그것도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항상 끝까지 먹는데 소화가 되게 잘 돼요. 그런 경우는 오케이. 근데 배 꽉 차게 먹어서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소량으로 자주 드시는 게 낫다고 봅니다. 이번에 생리가 일주일 밀렸어요. 신기하게 두유만 먹으면 생리가 밀리더라고요. 근데 PMS를 1주에서 2주 더 겪으면서 몸이 더 불고 적게 먹으면 몸무게도 불더라고요. 오늘 생리가 터졌는데 생리가 끝나면 불었던 게 좀 빠질까요? 그다지 먹은 게 없는데 갑자기 PMS 사이에 불었어요. 두유를 이제 안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원래 두유가 콩으로 만든 음식이 또 호르몬이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전 저탄고지 할 때 그 콩에 대해서 콩이 좋은 음식이라는 그 깨졌거든요. 그래서 콩 음식을 옛날만큼 찾아 먹잖아요. 두부도 막 먹긴 하는데 옛날에는 두부 나오면 다 내 거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그냥 맛보는 정도. 두유는 저는 원래도 안 먹긴 했고 그리고 생리 끝나면 감량이 될지는 이제 그때 봐야 되죠. 만약에 완전히 뭐 붓기면은 빠지실 텐데 그런 게 아닐 수도 있고 아니라면 그냥 그때 가서 또 식사 조절하고 활동량 조절하고. 산부인과에서 두유가 상관없다 그래서 진짜 그런 줄 알았는데 두유 너무 짜증나서 그냥 팔고 콩 음식 안 먹으려고요. 콩도 은근 소화 잘 안 되지 않나요? 체질이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콩한테 크게 배신당한 것 같아요. 콩이 소화가 안 되는 음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일단 콩은 단단하잖아요. 단단하고 그 조직 자체도 되게 잘 소화되진 않는데 그러니까 뭐 두부 이런 것만 봐도 그렇고 의사 선생님을 비난하고 싶은 그런 이건 전혀 아니고요. 어떤 음식이든 내가 판단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도 뭐 어떤 공부하셨던 거 혹은 본인의 과거 환자분들을 보고 그 데이터로 나에게 말해주는 거긴 하지만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그게 또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내가 나를 관찰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생리 전 붓기가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붓는 기간이나 붓는 정도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저는 한 달에 절반은 몸이 부은 상태인 것 같아요. 변비가 심해지면서 복부부터 붓기 시작해서 생리 1주 전에는 허벅지, 엉덩이 다 붓고 한 3일 전 이렇게 되면 배가 무슨 캥거루 임산부처럼 나와서 허리가 뻐근할 정도예요. 한 달에 반은 내 몸이 아니다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빵빵한 복부를 보는 일은 매달 마음이 아프긴 합니다. 저는 지금은 제가 신경을 안 쓰기도 하고 좀 실제로도 막 생리가 다가왔을 때 체중이 좀 는다거나 그런 일이 막 일어나진 않아요. 또 제가 감량을 막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더 붓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러질 않으니까. 근데 옛날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한때는 되게 심했었는데 규칙적인 식사를 저 거의 만 4년 다 되거든요. 그 다이어트 블로그 쓴 이후로. 그러다 보니까 몸이 점점 그냥 평소랑 똑같아져요. 생리할 때도 뭐 체중도 그냥 그대로고. 그래서 복숭아님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 이제 마음도 안정이 되셨고 규칙적인 식사도 계속 하고 계시니까 당장은 어쩔 수 없지만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은 그 기간들이 조금 더 줄어들거나 강도가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샤브샤브 플러스 월남쌈은 감량에 도움 안 되는 일반식이겠죠? 네. 샤브샤브는 도움이 안 됩니다. 국물 음식. 야채도 물에 담가 먹고 고기도 물에 담가 먹고 그러면 중량이 진짜 왕창 늘어나가지고 배 엄청 부르고 빼는데도 진짜 오래 걸릴 거예요. 채팅 때 메뉴 제한도 안 하고 먹고 싶은 걸로 먹는 게 좋을까요? 감량기 때는 중식이나 분식은 추천하지 않는다고 하셨던 것 같아서요. 다 드셔보세요. 그걸 제한하는 느낌이 강해서 불만족이 쌓여서 치팅하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아무 제약 없이 드시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제약을 했으나 나는 뭐 양을 충분히 먹는 거에 만족해서 충분히 치팅데이처럼 즐겼다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중식이나 분식같이 잘 보일 수 있는 음식은 제한을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정답은 없습니다. 치팅 때는 그냥 포커스가 만족입니다. 불가피하게 약속이 이틀 연속이면 마음을 잠시 놓는 게 맞겠죠? 이런 피할 수 없는 약속이 참 스트레스네요. 피할 수 없다면 근데 영원히 다이어트에 최적화된 생활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다이어트에 최적화된 생활을 하면 또 외로워서 입 터질 거예요. 인간이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좋아하는 음식 최대한 드시면서 즐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리를 안 한다고 하셨으니까 오히려 먹으면서 생리하라고 좋은 거 많이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디어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과채 스무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디톡스도 되고 배변에도 효과적이라고 많이들 하는데 그냥 과일이든 야채든 갈지 않고 원물 그대로 먹는 게 더 좋을까? 그러니까 뭐든 양이 중요하고 스무디 뭐 과일 채소든 스무디를 메인으로 먹는 걸 추천하지 않고요. 그리고 디톡스는 뭘 먹어서 하는 게 아니고 안 먹어서 하는 것입니다. 디톡스는 간이 하는 거고 뭘 먹는 건 어쨌든 뭔가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디톡스라고 보긴 어려워요. 그냥 배변 잘 되는 걸 먹어서 배변을 한 거죠. 차라리 디톡스는 단식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단식을 얘기했는데 그렇다고 디톡스 해야 되니까 단식을 해야 되는 아니고요. 적게 먹으면 간이 일을 계속 잘하니까 사실 그렇게 단식할 필요 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식이 중요한 측면도 있다고 보거든요. 어느 정도 공복감이 있으면 그때는 뭔가 소화가 아닌 해독 작용 같은 걸 할 테니까 굳이 뭐 해독을 위해서 뭘 먹어야 된다, 굶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단식 말씀드린 거는 그 과채 스무디에 이제 대항하는 방법으로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식단에서 틀어지는 이벤트가 발생할 때 불안해져서 많이 먹게 돼요. 다 나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그러니까 다 낫는 건 없다라고 보는 게 저 맞을 것 같아요. 그냥 이전보다 조금 개선이 됐다. 식증은 있고 없고 뭐 식욕은 터지고 안 터지고 딱 나눌 수 있는 건 아니고 안 터지는 상황이 지금까지 지속됐던 거고 언제든 터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식단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터지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안 터지길 바라는 거는 너무 일단 노력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잘 안 되기도 하니까 터지지 않는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